이번 시간에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수입니다. 개수. 자, 일단 보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두 집합 AB가 유한집합일 때 N, A 합집합 B.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다 이 말이죠. 얘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 공통된 부분을 한번 빼주셔야 됩니다. 공통된 부분의 원소의 개수만큼 하나 빼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가 1, 2, 3이에요. 그 다음에 B가 3, 4, 5, 6이라고 본다면, 자, NA는 3이죠. 그 다음에 NB는 4입니다. 그런데 NA 합집합 B를 해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얘는 1, A 합집합 B입니다. A 1, 2, 3. 이게 3이 또 있죠. 중복된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 두 개를 더하게 된다면은 7개 나오죠. 개수가 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얘 중복된 개수만큼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같아집니다. 자, 요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값을 가지고 이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게 되면은 요렇게, 자, 지금 유도하는 방식은 기본 전제가 여기 겹치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전제하에 유도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본다면은 순수하게, 자, 지금 유도하는 방식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주 나와요. 중요하게 질문하니까. 순수하게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A개 요래 보겠습니다. 여기죠. 여기. 그 다음 순수하게 여기 있는 부분, 여기 보이시죠? 요 부분을 B개, 교집합을 B개 요래 보겠습니다. 그 다음 순수하게 요쪽을 C개 요래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딱 봐도 NA 합집합 A 합집합 B,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자, 이때 NA는 요거. 그러니까 A개와 B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개입니다. 그 다음에 NB는 여기 보면 B와 C를 더한 거겠죠. 그래서 B 더하기 C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계산을 끝내버리게 된다면 이쪽과 이쪽이 안 맞죠. 그래서 중복 계산된 건 한번 빼주셔야 양변이 맞습니다. 이렇게 빼줘야 좌변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우변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면서 맞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식은 A와 B의 원소의 개수를 순수하게 더한 다음 그러니까 겹치는 원소의 개수만큼 빼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만약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교집합의 개수가 0개라고 한다면 A 합집합 B는 NA와 NB의 합으로만 구성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치면 이렇게 된단 말이겠죠. 자, A와 B가 있으면 전혀 별개,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의 개수와 여기의 개수를 더하시기만 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죠. 이해하시겠죠? 이 공식 외워주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자, 다음 3개짜리 보겠습니다. 자, 3개짜리의 유한집합의 개수 NA 합집합 B 합집합 C 3개짜리의 개수는, 자,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와 C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한 다음 A와 B가 겹치는 부분, B와 C가 겹치는 부분, C와 A가 겹치는 부분들을 각각 다 빼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3개가 같이 중복되는 부분의 개수를 더해준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유도해봐야 되겠죠. 자, 3개짜리니까 이렇게 적겠습니다.
A, B, C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자 A, B, C라고 잡아주게 되면 자 순수하게 요 부분 보이죠? 요 부분은 A개. 그 다음에 순수하게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을 B개. 그 다음 요 부분 C개. 이렇게 그림으로. 그 다음에 요 부분 여기를 X개. 그 다음에 요 부분 Y개. 그 다음 요 부분 Z개. 그 다음에 요 부분 세 개 다 겹치는 부분 요거를 W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 요쪽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건 이거 개수들 다 더하면 되죠. 이거 다 더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더하기 W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좀 많이 깁니다, 이게 식이. 자, 먼저 NA는 이거 다 더한 거죠, 이거. 그죠? 이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들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NA는 A 더하기 X 더하기 Z 더하기 W 이렇게 되고, NB는 요거 다 더한 거죠, 요거. 그래서 B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W 이렇게 되고, 그 다음 NC는 이거 다 더한 거죠. 그래서 C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이렇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계산이 끝나게 된다면 안 맞죠? 얘랑 좌변 우변이 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와 B의 공통 부분을 빼는 거예요. 자, A와 B의 공통 부분은 X하고 W죠. 이걸 빼겠다라는 겁니다. 그 개수만큼. 자, 그러면 지우겠습니다. X와 W를 하나 뺐습니다. 그 다음 B 교집합 C를 빼고 있죠. 자, B와 C의 공통 부분은 W와 Y입니다. 자, W, Y 뺐습니다. 그 다음 C 교집합 A는 C와 A의 공통 부분이니까 Z와 W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Z와 W가 빠집니다. 요 상태에서 그대로 적어주게 되면 자, 여기 A 보이죠? B 보이죠? C 보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 여기 X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Y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Z 보입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 근데 이미 계산이 끝나버렸죠. W가 없습니다. W. 이게 W 보이죠? 여기까지는 같은데 얘가 이게 W가 있습니다. 이게 W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보완해 주는 겁니다. 보정. 이해하시겠나요? 이렇게 그림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셔야 나중에 응용 문제 풀 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한 다음 A와 B의 공통된 부분, B와 C의 공통된 부분, C와 A의 공통된 부분을 빼주고 마지막 세 개 다 겹치는 부분을 한번 보완해 준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 만약 여기서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고 한다면 이게 공집합이면 이거 자동 공집합입니다. 아시겠죠? 자, 왜 그러냐? A와 B가 만나지 않는다라는 소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C가 지금 이렇게 가운데 있고 A, B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A와 B가 겹치는 부분이 없다. 얘가 만약 공집합이라고 한다면 0이라고 한다면 얘는 왜 자동으로 0이 되느냐? 이렇게 되니까 셋 다 겹치는 부분이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0이 된다면 공집합이라고 한다면 얘는 자동으로 공집합입니다. 다시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라도 공집합이 된다면 얘는 안 봐도 공집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거와 요거 꼭 외워주세요. 요거. 자, 이제 조금 다른 경우 똑같은 내용인데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자, A 여집합은 여기죠. 자, 전체 집합이 있다고 보고 A가 있으면 바깥쪽이죠. 여기에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벤 다이어그램 보면 금방 이해가 되죠. 괜찮겠죠? 그 다음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A 차집합 B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공통된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됩니다. 아니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든지.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것도. 자, 여기 A가 있고 B가 있으면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건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그죠? 그래서 얘는 A에서 A의 원소의 개수에서 공통된 부분, 요 부분을 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A 합집합 B, 요거죠. 요거. 요만큼에서 B를 뺀다. 이걸 다 빼버린다 이 말이니까 여기가 남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특히 B가 A에 포함될 때, 자, B가 A에 포함된다는 소리는 B가 있고, 자, A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됐을 때, 포함 관계 있을 때, A 교집합 B는 B죠. 그죠? 이건 앞에서 많이 설명했습니다. A 합집합 B는 A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여기의 원소의 개수에서 이 원소의 개수를 뺀다라는 소리는 여기가 남게 되는 거죠. 여기가 남게 되죠. 그러니까 A의 원소의 개수에서 순수하게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 설명을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요렇게나 요렇게 하시는 게 맞고 포함 관계일 때만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요거 혼동해서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 종종 나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원소의 개수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봤는데 크게 어렵지 않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쉽게 나옵니다.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특히 얘는 여러분들 앞으로 경우의 수라든지 2학년 올라가서 배우게 될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에서 엄청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 다음 강의에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얘와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읽는 거냐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은 원소를 다 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A의 원소의 합과 B의 원소의 합과를 더한 다음에 공통된 부분의 원소의 합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 갔을 때 확률의 덧셈 정리해서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입니다. 읽는 방식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준다.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N이 S로 바뀐 거고 N이 P로 바뀐 것 뿐입니다. 공식의 형태가 똑같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하다 보면 하기 싫어도 외워질 겁니다. 그리고 3개짜리 좀 기억해 주시고 이때 주의사항 얘든 하나가 0이면 자동 0입니다. 알겠죠? 자, 개념 정리는 요 정도 하고 뒤에 문제 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더 개념 다져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NA가 8이고 NB가 10, 그 다음 NC가 15, NA 합집합 B가 16, A 합집합 C가 18, B 합집합 C가 25. 이때 이걸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가 길죠?
자, 그래 그대로 적어보면은 공식. 자,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빼기 NA 교집합 B죠. 빼기 NB 교집합 C 빼기 NC 교집합 A입니다. 더하기 N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구하면 되겠죠. 지금 보면 자, NA 이제 끝났습니다. 8입니다. 8. 그 다음 NB 10, NC 15. 자,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안 나와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와 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적어보면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가 되겠죠. 자, 얘가 지금 16입니다. 그 다음 NA가 8이고 NB가 10이네요. 그 다음 NA 교집합 B가 되니까 결국은 NA 교집합 B는 얼마냐면 2가 되겠네요. 그죠? 얘는 2입니다. 하나씩 구해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 교집합 C 얘를 구하려고 하면은 얘와 얘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푸는 거 보면서 외우세요. 자, NB 합집합 C는 NB 더하기 NC 빼기 NB 교집합 C입니다. 그러면 B 합집합 C가 25고 NB가 여기 10대 있죠. NC가 15입니다. 그래서 10 더하기 15 빼기 NB 교집합 C입니다. 그러면 NB 교집합 C가 0 되겠죠. 자, 얘가 0입니다. 얘가 0이라는 소리는 얘는 자동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 셋 중에 하나가 0이면 얘는 자동 0입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는 얘죠. 얘 C 교집합 A. C 교집합 A는 얘 세 개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바로 적겠습니다. 자, 18은 A 합집합 C, 18은 NA 더하기 NC 빼기 NA 교집합 C가 되겠죠. C 교집합 A 또는 A 교집합 C 이렇게. 그러면 NA 교집합 C는 얼마죠? 5인가요? 그죠? 자, 그럼 얘가 5가 됩니다. 빼기 5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답은 자, 8, 18, 33, 33에서 그죠? 2하고 5를 더한 걸 빼면 되니까 33에서 7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26이 돼야 됩니다. 자, 이 한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2개짜리와 3개짜리를 동시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전체 집합이 25다라는 소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A와 B와 A 교집합 B 이런 것들은 U 안에서 놀게 됩니다. 그래서 25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걸 기억하고 보셔야 돼요. 25 넘어가면 안 돼요. 자, A 여집합이 15다. 이 말은 A가 아닌 A의 원소의 개수가 15개다 라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A의 개수를 A 여집합의 개수는 A의 개수를 뺀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 뜻은. 그러면 15 전체 집합이 25 빼기 NA가 됩니다. 그래서 NA는 10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A가 아닌 게 15개니까 A인 거는 10개입니다. 괜찮겠죠? 자, 그 다음 얘는 드모르간 법칙을 쓰게 되면은 여집합을 꺼낼 수 있죠. 밖으로.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N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7이다. 그럼 이거 읽을 때 앞에 것처럼 A 합집합 B가 아닌 게 7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인 것은 A 합집합 B의 개수는 전체 25개에서 7개를 빼주면 되겠죠.
18개입니다. 그죠? 자, 이때 비차집합 A를 구하라. 자, 비차집합 A. 비차집합 A는 차집합의 성질상 NB에서 NA 교집합 B를 빼든지, 그죠? 아니면 NA 합집합 B에서 NA를 빼든지. 이 공식 이해하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 합집합 B와 A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끝났죠? 18에서 10 빼면 됩니다. 답은 8 돼야 되겠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집합의 연산과 연산 법칙들 중요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50개, 교집합이 12개. 자, 요거는 요렇게 생각을 했죠. 드모르간 법칙상 N, A 여집합을 꺼내게 되면 합집합의 여집합이 5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합집합이 아닌 게 5개니까 합집합의 개수는 자 여기 50개 보이죠? 전체에서 반대 경우니까 45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 많이 익숙한 거 아니에요? 이거 많이 보던 거죠. 대칭 차집합입니다.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자, 대칭 차집합. 대칭 차집합은 어떻게 기억한다 그랬었냐면 합집합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합집합에서 공통부분 뺀다. 공통부분 교집합이죠. 뺀다. 이렇게 기억한다고 했죠. 엄청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합집합이지 45개죠. 교집합이 12개입니다. 여기서 빼면 돼요, 그냥. 그러면 답은 몇 개다? 33개가 나옵니다. 읽을 수만 있으면 끝나는 거죠. 답은 4번이겠죠, 그러면. 자, 다음. 이제 활용을 한번 볼 텐데, 자, 요 형태 문제가 내신에 자주 나오죠. 어느 학교 5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동아리 AB의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읽는 방법 잘 보세요. 학생들은 두 동아리 AB 중 적어도 한 곳에 가입하였다. 자, 첫 번째 요 표현. AB 중 적어도 한 곳에 가입했다. 이 말 뜻은 다르게 읽으면 A 또는 B에 가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집합으로 치면은 A 합집합 B에 해당하는 겁니다. 합집합의 의미가 또는이죠. 그죠? 자, 그 말은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 56명 전부 다가 A 또는 B에 가입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조건은 A 합집합 B가 56이다 이 말이겠죠. 자, 요걸 나타내는 거고, 두 동아리 AB에 가입한 학생 수는 각각 35명과 27명이다. 이거는 노골적이죠. A에 가입한 학생이 35명이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B에 가입한 학생이 27명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때 동아리 A에만 가입한 학생 수 잘 읽으셔야 됩니다. A에만입니다. A에만. 요겁니다. 요거는 의미는 이런 거죠.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서 A와 B가 있다고 봤을 때 여기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죠. 여기가 A만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B만이죠. 그죠? 이해하시죠? 여기가 A만, 여기는 B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영역 A만 가입한 학생 수니까 이거는 다르게 표현해 주게 되면 A 차집합, A 교집합, B 이거 구하라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뭐 이걸 구하든지 A에서 B를 빼든지 아니면은 A 합집합 B에서 A를 빼든지, 다시 A가 아니죠. B를 빼든지.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A 합집합 B가 지금 56명인 거 보이죠? 근데 B에 가입한 학생이 27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만 가입한 학생 수는 A 합집합 B에서 B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56에서 27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총 19명이 나오게 됩니다. 19명이 아니죠. 29명이죠. 자, 29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괜찮겠죠? 읽는 방법만 좀 이해하시면 여기 A, B 중 적어도 한 곳, 이 말은 A 또는 B다 라는 뜻이고 그거는 집합으로 치면 합집합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학생 수가 50명인 어느 반에서 취미활동 ABC 세 강좌에 등록한 학생 수를 조사하였다. A 강좌에 등록한 학생 수가 35명.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A 강좌에 등록한 학생이 35명. 그럼 이걸 우리가 적어봤을 때 NA가 35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 A, B 두 강좌에 동시에 등록한 학생이 17명. 그럼 요거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N 동시에 A 교집합 B죠. 얘가 지금 17명입니다. 그 다음 A, B, C 세 강좌에 동시에 자, A, B, C 세 강좌에 동시에 등록한 학생이 4명이다.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그 말은 집합으로 치면은 N,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4명이다 이 말이죠. 모든 학생이 한 가지 이상의 강좌에 등록했다. 자, 모든 학생이 한 가지 이상의 강좌에 등록했고, 자, 이 말 뜻은 총 50명이었죠. 50명이 그 누구도 가입 안 한 학생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A 또는 B 또는 C를 듣고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N,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50명 전체 집합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죠? 자, 그 다음 C 강좌에만 등록한 학생이 10명이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C 강좌에만 등록한 학생이 10명. 자, 이걸 이제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A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B가 있고,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집합이 있다고 봤을 때, 자, 먼저 NA 35다. 요게 지금 35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17. 여기가 지금 17이다라는 이야기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4다. 여기가 4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4.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4예요. 그런데 방금 A 교집합 B가 17이래요. 요게 지금 17인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자연스럽게 얼마가 되죠? 13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NA가 35라는 소리는, 자, 요 부분 빼고 요만큼, 이 말이죠. 요만큼. 이해하시죠? 요걸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 요렇게 표현을 할까요? 요만큼 다. 요렇게. 요만큼이 지금 얼마다? NA가 35니까 35에서 17을 빼게 되면은 18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지금 18명이다 이 말입니다. 18명.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C 강좌에만 등록한, 강좌에만입니다. 강좌에만. 이 말 뜻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여기는 A도 듣고 C도 듣는 곳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B도 듣고 C도 듣는 곳입니다. 여기는 A, B, C를 다 듣는 곳입니다. 근데 C만 들으니까 여기죠. 여기가 지금 10명이라는 소리입니다. 10명. 이렇게 표시해 놓을까요? 자, 여기가 10명 이 말이죠. 자, 이때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비강좌에 등록한 학생 수. 비강좌만이 아니라 비강좌. 그러니까 어쨌든 B를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겁니다. 요거 얼마니 이 말이죠. 요거 얼마니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가 지금 50명이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18, 13, 그죠? 그러니까 요 영역, 그 다음에 요고 하면은 벌써 35명이죠. NA니까 35명. 그 다음에 C만 듣고 있는 애가 10명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요렇게 굳이 영역으로 표시하자면 요렇게 여기 그죠? 요렇게 해서 여기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이만큼이 계산이 되죠. 이만큼이 몇 명인지, 그죠? 그러니까 35명에다가 10명을 더하면 총 45명이 됩니다. 45명인데 여기까지 해서 A 합집합 B죠. 그죠? 근데 그게 A 합집합 B 합집합 C인데 그게 50명이에요. 그럼 요 빗금 친 요 부분이 5명이 되겠죠. 5명.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지금 B만이 아니라 B입니다. B. 그럼 이것도 B를 등록하고 있죠. 얘도 이 B를 등록한 애고 그냥 얘와 얘를 더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럼 5명 더하면 18명, 22명이 되겠네요. 답은 5번 돼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근데 의외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에서 풀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상태로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서 그 공식에 대입해서 뭔가를 풀려고 하면은 조금 이상해지는 경우의 문제들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 방식 조금 기억해 주세요. 계속 볼까요? 자, 어느 회사의 전체 신입사원 200명 중에서 소방안전 교육을 받은 학생이 120명,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사원이 115명, 두 교육을 모두 받지 않은 사원은 17명. 이 회사 전체 신입사원 200명 중에서 심폐소생술 교육만입니다. 받은 사원의 수는. 자, 그럼 이거죠. 소방안전, 얘를 우리가 A라고 보겠습니다. 자, 얘 A. 그러면 NA가 얼마라는 이야기죠? NA가 120명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얘를 B라고 보겠습니다. 자, B라고 보면은 교육받은 사원이 115명, 그러면 NB가 115명이죠. 그 다음 두 교육을 모두 받지 않은 사원. 자, 요 표현이 조금 중요하겠죠. 자, 두 교육을 모두 받지 않은 사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집합으로 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교육을 받은 걸 A, B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지 않았다. 부정을 하는 거죠. A 교육 받지 않았고 그리고 B 교육도 받지 않은 사원 수가 17명이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을 쓰게 되면은 N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17이다. 이렇게 될 테고 결국은 A 합집합 B는 여기 전체 200명 중에서 17명을 빼면 되겠죠. 그럼 얘는 183명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요 표현 두 교육을 모두, 자, 여기 모두 두 교육을 모두 받지 않은 사원이 17명이다. 이거는 A도 안 받았고, 그죠? B도 안 받았다.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상태에서 신입사원 200명 중에서 심폐소생교육만, 자, 교육만입니다. 만. 그죠? 심폐소생술 우리가 B라고 잡은 거죠. B라고 잡았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치게 되면 A가 있고, 자, B가 있으면 A가 있고 B가 있으면 여기 이게 B만이죠. B만.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거는 N, B에서 N, A 교집합 B를 빼든지 아니면 N, A 합집합 B에서 N, A를 빼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걸 이용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183에서 NA
120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63명. 답은 2번 돼야 되겠죠. 어떻게 읽는지 아시겠죠?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모두 아는. 이렇게. 자, 다음. 어느 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 212명을 대상으로 문학체험, 역사체험, 과학체험의 신청자 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자, 이렇게 읽으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뭐 그대로 읽어도 되지만, 자, 문학체험을 A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체험을 B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체험을 C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해놓고 읽어보면 좀 편합니다. 자, 문학체험 A죠. A를 신청한 학생은 80명. 자, 그럼 적어 놓겠습니다. 자, NA가 80명. 역사체험을 신청한 학생 90명. 역사 B죠. NB가 90명. 그 다음 문학체험과 역사체험을 모두 신청한 학생이 45명. 자, 문학체험 A죠. 역사체험 B죠. 모두 신청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A 교집합 B다 이 말이죠. 이게 45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세 가지 체험 중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12명이다. 이 말 뜻은,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A, B, 그 다음 C가 지금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여기가 지금 몇 명이라는 말이냐면은 12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 뜻은 안쪽은 얼마겠냐라는 거죠. 안쪽은 전체 지금 212명이죠. 전체 212명에서 12명 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이 말이죠. NA 합집합 B 합집합 C가 200명이다 이 말인 겁니다. 여기 이 안쪽 다. 그죠? 이해하시죠? 자, 이때 과학체험만 신청한 학생 수. 과학체험 C만. 자, 그 말은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잡으면 C만 이 말이니까 만. 잘 기억하세요. C만. 여기죠. 여기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죠. 전체 A 합집합 B 합집합 C에서 전체에서 요거 A 합집합 B 요거 빼버리면 되죠. 그죠? 그러면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20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 A 합집합 B만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재료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NA 합집합 B는 NA 80, NB 90 빼기 NA 교집합 B 45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죠? 45에다가 125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C만이라는 답은 200에서 125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75가 답이 돼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도 우리가 앞에서 공식에서 배우지 않았죠. 공식에서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NA 합집합 B 합집합 C는 NA NB NC 빼기 NA 교집합 B 빼기 B 교집합 이런 것만 배웠죠. 그런데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를 풀어보면은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들도 눈에 쉽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